이번에는 그리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컴포넌트는 화면으로 보시면 가이드 5번 화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드 컴포넌트의 아이콘을 보시면 격자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그리드인데 이거 선택하셔가지고 화면에다가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라디오 리스트 박스 콤보 컴포넌트처럼 그리드도 형태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퍼블리싱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받은 상태로 디자인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드의 구조를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건데 다만 지금까지처럼 가이드 화면을 보고 스타일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가이드 화면에는 명확하게 컬러 정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임의로 컬러를 따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내가 입력한 값이니까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교육자료 안에 그 PDF 파일 같이 있었던 거 그 파일에 보시면은 5번 장에 그리드에 관련된 가이드를 따로 조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컬러 값이 명확하게 이제 표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똑같이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거, 내가 이해해가지고 작성한 거, 이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일치돼서 표현되는지를 이해하시면 해당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먼저 작성하기 전에 당연히 구조를 확인해 보실 건데 그리드 컴포넌트의 구조는 테마를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미리 보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셀렉터로 그리드를 추가하면 미리 보기 영역에 진짜로 데이터를 받아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화면에서 그리드 컴포넌트를 보는 것처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띄기 쉬운 컬러들을 변경해가면서 미리 보기를 보면 내가 입력하는 대로 바뀌는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나는 분명히 컬러를 입력했는데 미리 보기에는 변경이 전혀 안 되는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변경이 되면 왜 되는지 안 바뀌면 왜 안 바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보면 해당하는 컴포넌트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차일드라고 하는 차일드 셀렉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도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컴포넌트 구조 중에서 최종적으로 차일드 셀렉터의 명확한 모습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드 컴포넌트가 우리 지금 가이드 화면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노멀의 형태가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를. 그리고 트리 구조의 형태로 보여지는 두 개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선은 이 시간에 트리 구조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구조를 체크해 볼 겁니다. 우리가 표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이틀의 형태가 보여지는 영역이 표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표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이 있을 거고요. 합계라던가 소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영역이 표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리드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그 바운다리 안에는 타이틀의 형태를 보여주는 영역, 실제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 그리고 합계나 소개 등을 보여주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리드 컴포넌트를 그렸을 때 그 안에는 이렇게 영역이 크게 세 개로 구분될 수 있다. 타이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헤드의 영역이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영역이 바디가 됩니다. 그리고 합계, 소개 등을 보여주는 영역, 써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드 안에는 기본적으로 한 뎁스 들어갔을 때 헤드와 바디와 써머리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표를 생각해 보면 결국 표는 한 칸 한 칸이 모여서 한 줄이 되고 그 줄들이 모여가지고 한 영역을 선택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럼 저희도 그리드가 똑같아요. 결국은 이 그리드를 이루고 있는 녀석은 뭐냐? 한 칸 한 칸이 된다 이거예요. 이 한 칸 한 칸들이 모여가지고 한 줄이 되고 그 줄들이 모여가지고 한 영역이 되고 그 영역들이 모여서 그리드 컴포넌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한 칸 한 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영역의 이름은 뭐냐? 우리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생각해보면 셀들이 모여서 한 줄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줄을 우리가 로우라고 표현해요. 로우들이 모여서 영역, 헤드나 바디나 서머리가 되고 그 영역이 모여서 그리드 컴포넌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그리드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체크해야 되는 영역은 어디다? 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셀까지 한번 찾아가 보면서 이제 눈으로 구조를 확인할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미리 보기 영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저는 셀렉터로 누구를 그리드를 추가해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리 보기에 실제로 내용이 들어간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리드 컴포넌트에 아무런 디자인도 안 보이고 텍스트만 보여지는데 미리 보기에서도 스크롤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맨 처음에 어떻게 V 스크롤바 컨트롤이라고 하는 선택자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떤 컴포넌트든지 간에 그 스크롤의 컨트롤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리 보기에서도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에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하는 대로 미리 보기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 변경되는 컬러의 구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시면 돼요. 맨 처음으로는 백그라운드를 노랑을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점 컴포넌트라고 하는 문법은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바로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었던 컴포넌트들의 점 컴포넌트의 공통 디자인은 대부분이 테두리를 그레이로 주고 배경을 흰색으로 표현했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컬러를 구분하기 편하게 백그라운드만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장을 한번 해가지고 화면에 가볼게요. 제가 나중에 그려가지고 배치한 거나 원래 그려져 있던 컴포넌트나 배경이 싹 다 노란색인 것이 화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차일드를 추가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헤드, 바디, 서머리가 있습니다라고 했던 기본적인 구조. 자, 스크롤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를 추가할 거냐면 저는 바디를 추가해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볼 거예요. 바디를 추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바디 영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는 컬러 값들이 오롯이 제대로 보일 수가 있는 이유라서 바디를 추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헤드나 서머리나 바디나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를 추가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배경을 한번 컬러를 줘서 변경해 볼 거예요. 백그라운드에다가 제가 그린을 입력함과 동시에 미리 보기 영역에서 그린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변경은 왜 되는지 안 바뀌는 거는 왜 안 바뀌는 건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아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누구? 헤드, 밑에는 서머리죠. 차일드는 위에 후겨진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배경이 다 노랑이지만 그 위에 포개져 있는 바디의 배경이 그린으로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깔려있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헤드나 서머리는 제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밑에 있는 그리드의 컬러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바디가 가지고 있는 차일드로 갈 건데 여기 익스플로 창으로 제가 지금 바디를 추가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바디 기준으로 차일드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로우는요 입력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셀로 찾아가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차일드 셀을 불러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익스플로어 창에서 내가 계속 차일드를 추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로우를 작성하지 않을 것에도 불구하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 기준이 있어야지 다음 차일드를 불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입력되어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차일드 셀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거 작성할 값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편집을 또 해야겠죠. 삭제를 한다던가. 만약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여기 내비게이터 영역을 통해 가지고 차일드로 접근을 하면 로우를 선택을 합니다. 이거 디자인 안 할 거야? 그러면 추가하지 마시고 다시 기준으로 셀을 선택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추가하면 이러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셀렉터에서 차일드를 접근하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터 영역을 설명했던 것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또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바디 영역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리 보기에서 바디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바디를 설명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셀은 바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도 있고 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헤드에 로우에 셀도 있는 거고 서머리에 로우에 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경의 컬러를 한번 바꿔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가가지고 제가 파랑을 넣어볼게요. 파랑 블루를 입력했을 때 미리 보기에서는 그것이 또 반영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존재하죠. 바디 영역 위에 결국은 셀이 다 얹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 싹 다 없어지고 파랑으로 배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차일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스타일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넥사 백그라운드 ODD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는 지금까지 벤더가 없는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갑자기 넥사가 붙어져 있는 백그라운드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배경이니까 컬러를 줘볼 거예요. 빨강을 줍니다. 다시 또 파랑이 없어지고 빨강만 보여지는지 한번 레드를 한번 주고 엔터를 쳐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파랑도 보이고 빨강도 보이고 다 보이고 있어요. 넥사 백그라운드 ODD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저 ODD를 너무 이제 웹처럼 ODD하고 이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크게 백그라운드랑 넥사 백그라운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표에 우리 생각해 봤을 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디 로우를 보고 있는지 헷갈리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냐? 짝수 로우, 홀수 로우. 자, 로우를 기준입니다. 짝수하고 홀수 로우를 기준으로 배경의 컬러를 이렇게 다르게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파워포인트에서 표 그리려고 했을 때 기본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배경의 컬러가 번갈아 가면서 다르게 표현되는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해당하는 영역의 배경을 전체적인 하나의 컬러로 주겠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백그라운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넥사 백그라운드의 값을 줬다 그러면 로우를 기준입니다. 짝수 로우에 대한 디자인을 달리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짝수 홀수에 대한 디자인을 막 되게 다양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 두 가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처럼 백그라운드하고 하나는 폰트의 컬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폰트의 색도 컬러라고 하는 속성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흰색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바디 영역에 있는 셀에 들어있는 모든 폰트는 내가 흰색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위로 올라가 봤더니 컬러도 넥사 컬러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검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흰색도 보이고 검정도 보이고 그쵸? 넥사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컬러하고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짝수. 짝수 로우에 관련해가지고 텍스트를 검정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넥사 백그라운드든 넥사 컬러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 얘네들만 값을 갖고 있으면 짝수홀수 상관없이 그 영역에 다 같은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거고, 짝수하고 홀수 로우의 디자인을 달리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넥사 백그라운드, 넥사 컬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넥사 백그라운드하고 넥사 컬러의 값은 쉽게 생각하면 짝수 로우에 관련된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스타일의 속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보더를 줘보겠습니다. 똑같은 컬러로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그럼 이제 테두리에 흰색으로 라인 그려진 거 이제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보더의 값을 이렇게 한 번만 작성을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적용이 되는 거냐? 모서리 4개를 다 똑같이 이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더 값을 준 거는. 그런데 셀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테두리까지, 그러니까 보더까지가 컴포넌트의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진짜로 셀도 전체 모서리 4개의 보더를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칸칸이 막 만날 때, 양쪽으로도 만나고 위아래로도 만나는데, 이런 만나는 부분은 다 위아래 보더를 받아가지고 두껍게 표현될 거라고 하는 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셀의 보더는요, 한 번만 입력을 하더라도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오른쪽하고 하단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는 셀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입력해도 셀 같은 경우에 그려지는 건 전체 모서리 4개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로. 그래야지 만나는 부분 겹치는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확인할 수 있다. 셀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구조, 바디로 셀까지 쫓아와가지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가이드를 보시고 여기에 가이드 나와져 있는 것대로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다만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점 그리드 불러와가지고 작성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연습을 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보더의 컬러가 다른 거예요. 탑하고 나머지의 컬러를 다르게 표현해 보시면 되고, 헤드는 헤드대로, 바디는 바디대로 짝수하고 홀수 로우의 컬러 다르죠? 그리고 서머리, 그리고 이쪽에 셀렉트하고 오버됐을 때 디자인까지 같이 다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차일드도 캡슐 들어가는 거, 선택자도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도 최종적으로 이제 연습해 보실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 설명은 마무리하고 제가 이거 가이드 띄워놓고서요 한번 작업해 보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같이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보더의 컬러를 각각 다른 값으로 주는 것은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순서로 입력돼야 되는지 헷갈리시면 툴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탑에다가 해당하는 값 주시고 나머지는 한 번만 입력하셔가지고 뭐 카피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툴을 이용해가지고 보더를 보시는 것처럼 각 다른 컬러로 입력하고 배경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다시피 바디, 헤드, 서머리가 배경하고 테두리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뭐 헤드하고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값만 조절하시면 되겠지만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짝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셀에다 다 입력한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보더주고 넥사 백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화면에 가서 한번 봐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실행을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도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오버했을 때, 그 다음에 셀렉트 됐을 때, 자, 이 부분 차일드로 와가지고 이 바디 영역의 셀에 마우스 오버, 바디 영역의 셀에 셀렉트, 이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선택자의 디자인을 추가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여기 내비게이터에서 뒤에 드랍 버튼 눌러 보시면은 목록 나오고 선택해가지고 추가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쉽습니다. 상태랑 차일드랑 막 합쳐져가지고 작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내비게이터 영역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 가이드를 보면 헤드하고 서머리의 텍스트가 보시는 것처럼 그 셀 영역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뭘 추가했냐면 헤드하고 서머리 부분에 얼라인을 추가했어요. 아니, 가운데 있으니까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헤드 서머리 부분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화면을 보면 헤드 영역과 서머리 영역의 셀에는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바디 영역에 있는 셀도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작성을 하시라고 예시로 이렇게 이제 뽑아 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데이터가 뿌려지는 거를 생각하면 실제 바디 영역에는 어떤 정보가 올지 모릅니다. 정말로 가운데 정렬이 필요한 텍스트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으로 정렬이 필요한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아예 다른 성격의 정보들이 뿌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바디 영역은 그 데이터가 뿌려질 때 그 각각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정렬의 형태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마에다가 내가 바디 영역의 온라인 정보를 입력해버리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정렬 정보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 영역은 온라인으로 테마에서 작성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바디 영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이나 혹은 가운데나 정렬된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셀이 가지고 있는 특정 속성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속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스타일 시트만 작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디는 정렬을 테마에서 작성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여기까지 그리드라고 하는 컴포넌트의 노멀의 상태, 그러니까 표의 형태일 때 디자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지금 가이드 5번 화면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리드 이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투비소프트